금융을 알다. 안녕하세요. 금융을 알다의 알다남입니다. 대출의 모든 것, 알다남이 알려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 11월 10일 정부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네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의 부동산 규제 지역을 풀었죠. 이유는 다 아실 테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아파트라든가 주택의 시세가 갑자기 너무 지나치게 하락하고 있어서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죠. 그래서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에서 LTV 50%까지 제한되던 담보대출이 이번 해제로 인하여 7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P2P 회사나 대부업을 사용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해결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주시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외에도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하시면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엔 P2P 회사와 대부업에 관하여 비교하여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출금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 다중채무로 인하여 이자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알다남이 그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주택을 구입하면서 일정 부분의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례를 보면요. 경기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자, 이분은 아파트 담보대출로 은행에서 2억 원, P2P 회사에서 1억 원 해서 총 3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자율은 각각 4%, 10%,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6% 정도 됩니다. 월 이자로 내시는 금액은 은행이 55만 원, P2P 회사가 84만 원 해서 총 이자 139만 원을 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리금으로 내는 것을 보시면 204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을 지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신용대출이 또 있으시죠? 은행 대출이 3천만 원, 저축은행이 2천만 원, 캐피탈 1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이네요. 이자는 월 54만 원이지만 원리금으로는 104만 원 이상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월 이자는 193만 원인데요. 문제는 원리금으로는 308만 원을 내고 계시죠. 직장인이 월급 실수령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 이렇게 금융비용을 308만 원을 내고 나면 얼마가 남죠? 생활을 근근히 하고 계시거나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데 어디 대출 더 할 수 있는 곳 없나 하고 먼저 알아보게 되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결국 견디다 못해 채무 불이행으로 집을 경매당하거나 내놓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라면 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은 비규제 지역이면 보험사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저금리로 대환을 한다든지 해볼 수 있을 테고요. 또는 LTV 여력이 남아있다면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이금융권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으니까 대환을 해버리시면 지출 비용이 약 60만 원 정도 줄어드시니까 생활이 훨씬 가벼워지시겠죠. 특히나 이분은 P2P를 쓰고 계신데 P2P의 특징은 대부분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연장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그나마 연장이 되면 다행인데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된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10%이던 이자가 연 13에서 14%까지 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닥쳐서 뭘 해결해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미리미리 상담받고 대안을 세워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을 쓰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업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대출을 하는데 자금줄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올해 7월까지만 해도 KB 시세 대비 85%에서 90%까지 대출해주던 회사들이 지금은 60에서 70%까지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사용 중인 분들은 연장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돈을 다 갚아야 하는데 갑자기 몇 억씩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상담 받아보시고 좋은 방법이 없나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에 바쁘시다 보면 본인의 채무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거나 한 달 한 달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채무를 개선하지 않고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계산해 보면 원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중도 수수료 부담이 커서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3%를 낮출 수 있고 중도 수수료가 2% 있다고 한다면 당장은 1% 효과로 보입니다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1년이면 1% 효과이지만 2년이면 4% 효과, 3년이면 7%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금리 대환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비용 절감할 방법이 없을지 관심 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장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금융정책은 늘 변하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출금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을 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